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요. 번아웃 증후군은 심리적 질병이자 육체적 질병이기도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의 정의는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어떤 일에 과도하게 몰두한 나머지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아니면 의욕 상실, 에너지 저하, 고갈 이런 것이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완전 메말랐다, 완전히 탈진하고 소진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번아웃 증후군의 신호가 제일 많이 오는 거는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힘들다거나 출근만 했는데도 너무 필요한 거죠. 굉장히 쉽게 지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번아웃 증후군의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자주 느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중력이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일을 하는데 예전만큼 빠릿빠릿하게 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을 마치거나 퇴근해서 집에 올 때 너무 몸이 무겁고 완전히 피로하다고 느껴요. 완전 오늘은 다 지쳤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집에 오자마자 쓰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아침에 출근할 생각만 하면 벌써 피곤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회사에서 항상 긴장돼 있고 다른 사람에게, 특히 상사에게 압박감을 느낀다. 또 한 가지는 만사가 재미가 없고 무기력하고 실증이 난다. 되게 지쳐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매사에 실수할 것 같아서 뭐 자꾸 피하게 된다. 회피하게 되고 미루게 된다. 그리고 내가 되게 예전에는 별것 아닌 일에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를 많이 내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면역력과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통과 소화불량 이런 증상을 자주 호소한다. 이런 10가지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이 만족되면 번아웃 증후군의 시그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요, 우울증의 딱 바로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번아웃 증후군이 우울증으로 발전되는 바로 이 시점에 병원에 딱 가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이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좀 쉬면 되는 건지, 회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병원에 꼭 가서 상담이나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걸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직장에서의 근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어떤 회사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무단결석이나 지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애인이나 가족, 가까운 친구와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가 되시면 단순히 쉬는 걸로 회복이 안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겼구나, 어떤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겠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휴식을 권유를 해요. 뭐 휴가를 갔다 와라, 휴직을 해라, 뭐 병가를 내라,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휴식을 권유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할 때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번아웃의 어떤 중등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이거는 조금만 있으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가장 약한 세로토닌계 항우울제라든가 아니면 가벼운 신경안정제를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어떤 측면에서 치료를 그렇게 약물을 쓸 때도 있습니다. 사실 번아웃 증후군의 가장 큰 어떤 치료법은 일상에서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번아웃 증후군은 회복 탄력성이 없어지는 병이거든요. 내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 쉬면은 회복이 됐어요. 아니면은 2박 3일 휴가 갔다 오면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건 정상 상태인데 뭐 휴가를 갔다 와도 뭐 그때뿐이고 회복이 안 된다거나, 뭐 주말에 쉬어도 월요일 날 출근하는 게 너무너무 괴롭다. 이거는 번아웃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운동도 좋고요. 그리고 뭐 명상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신체적인 이완, 뭐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뭐 반신욕만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아침 식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 식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침에 먹는 우리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게 트립토판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으로 이게 변화가 돼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회복 탄력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 세로토닌이 밤에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이 뭐냐면 수면을 우리가 잘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수면 호르몬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잘 챙겨 먹으면 내가 세로토닌이 잘 나와서 직장에서 짜증을 덜 낼 수 있고 밤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와서 잘 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먹은 식사에 의해서 하루의 어떤 내 일상의 질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번아웃을 극복을 하는데 이 아침 식사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나 자신의 루틴을 그 매일매일 그 셋업해 확립해 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번아웃에 있어서 루틴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에서의 나의 어떤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어떤 건강을 지키려면 내가 매일 어떤 운동이건 식사건 어떤 뭐 사소하게는 출근 방식이건 아니면 나의 어떤 사소한 습관을 뭐 되게 규칙적으로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지 않기, 그리고 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으로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지 않기, 이런 것도 수면의 질이나 아침에 어떤 나의 어떤 일상적인 그 호르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이런 사소한 것도 좀 주의해 주시는 것이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침에 부담 없는 정도로 먹는 게 제일 좋죠. 양을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뭐 간단한 바나나나 어떤 견과류, 아니면 약간의 빵, 아니면 뭐 그 단백질 파우더나 이런 거를 우유에 섞어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먹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다 바쁘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정식을 먹고 출근하면은 굉장히 부대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소화불량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필수 영양소를 뭐 과일도 좋고 빵도 좋고 뭐 꼭 뭐 어떤 음식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약간이라도 어떤 여유를 가지고 급히 서둘러 먹는 거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말한 것들을 드시는 게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민하고 어떤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어떤 불균형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게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그 장의 어떤 운동 기능도 결국 우리 몸에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건강하고 얼마나 어떤 신체 대사가 활발하냐, 교감신경이 얼마나 발달했냐, 여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번아웃의 어떤 증상, 우울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하루의 시작은 그 전날 수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날 잠자리에 드는 그 밤 12시부터 하루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면을 제대로 못하면요, 이게 충분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생성되지가 않아요. 결국 제대로 잠을 이룬 사람은 아침에 100%로 일어나는 거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은 아침에 50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이 에너지가 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주 40시간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주 40시간도 많습니다. 주 35시간 이하로 그 우리나라 기준은 주 40시간이 보통 루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럽이나 어떤 선진국에서는 주 35시간 미만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저희 뇌가 가장 이렇게 번아웃에 시달리지 않고 어떤 효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주 35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7시간 정도 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멀티태스킹의 함정인데요. 그렇게 멀티태스킹을 하다 보면 결국 번아웃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나 어떤 목적의식이 너무 뚜렷해서 번아웃을 스스로 부르고 있는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한국 사람들만큼 번아웃을 그렇게 취약한 어떤 민족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고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혹사하고 갈아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미래의 어떤 그 목적이나 노후를 위해서 오늘을 갈아놓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은 한 가지 어떤 걸 보고 계속 확인하고 막 의심하고 계속 이렇게 써야 될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균등하게 써야 될 에너지를 그냥 계속 확인하고 완벽하게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기 때문에 번아웃에 잘 노출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번아웃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너 그냥 이거에 신경 쓰지 마, 집착하지 마 하면은 네, 알았어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좀 약간 수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태스크를 줘야 돼요.
하루에 여러 가지 태스크를 줘가지고 그걸 딱 시간표를 짜줘서 자기가 여기 너무 묶여있지 않게 뭐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여기 묶여있지 않게 그 시간 어떤 그 배분을 스케줄을 짜줘서 그걸 좀 잘 어떤 그 시간 배분을 잘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것만 하고 쉬어야지, 여기까지만 돈을 벌고 쉬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못 쉬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내가 완전히 빵 터지기 전에, 우울증이 꽝 하고 나한테 교통사고처럼 오기 전에 억지로라도 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쉬는 법을 몰라요. 이 휴식이란 게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휴식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을, 무너진 일상과 내 루틴을 바로잡는 게 좋은 휴식입니다. 그 휴가 기간에 사람들은 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고 이러다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줄넘기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밥 먹고 회사만 가지 않고 내가 어떤 일만 무리하게 안 한다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규칙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일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억지로 공부하고 억지로 일한 게 어떤 내 일상이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휴가 때 다른 점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휴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스스로 원해서 마음이 동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휴식이고요. 쉬는 휴가라도 내가 규칙적으로 어떤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의 번아웃의 대가 크리스티나 마슬락이라는 교수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직장인들의 번아웃에 굉장히 관심이 있던 그 사람이었는데요. 번아웃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직장 사람 모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이 되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직장 전체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 이모션이 너무 심해서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 내 영혼이 부식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더랍니다. 이렇듯이 저는 이 연구의 중요한 점이 번아웃이라는 건 사회 현상이 될 수 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어떤 회사 전체,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사실 개개인의 어떤 번아웃보다 사회 전체,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전체가 번아웃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번아웃에 대한 예방, 서로 회복 탄력성을 물어봐주고 안부를 물어봐주고 서로의 어떤 정신 건강을 이끌어주고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단의 건강, 사회 전체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저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번아웃증은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우울증은 아직 아니니까 그냥 다 그래, 남들도 다 이렇게 참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번아웃 증후군은 그 내 어떤 뇌가 나한테 주는 시그널입니다. 너 쉬어야 돼. 너 진짜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있어서 번아웃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기 전에, 내가 완전 쓰러져 버리기 전에, 내 몸이 멈추기 전에 마지막 어떤 알람 같은 거죠. 그걸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어야 할 때 쉬지 않으면 나중에는 쓰러지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의 어떤 시그널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법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뭐 일주일을 쉬고 한 달을 쉬고 이거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루 혹은 뭐 일주일 중에서 수요일은 내가 조금 일찍 한 30분 일찍 퇴근을 해가지고 좀 그 시간 동안 뭐 반신욕을 한다, 운동을 한다, 명상을 한다, 이런 정도의 어떤 시간 조절에 따라서 나한테 약간 회복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멀리 여행 갈 수 없다 그러면 뭐 가까운 호캉스라도 가시고, 그리고 뭐 1박이 어렵다 그러면은 뭐 2~3시간 뭐 반나절이라도 좀 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고, 사람들은요 그 휴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경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어느 때까지 돈 벌어야 돼, 어느 때까지 뭘 이뤄야 돼, 그리고 은퇴해야 돼. 30, 40대 젊은 사람들도 전부 다 노후 대책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게 번아웃을 불러일으킨 가장 주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사야지 뭐 해가지고 끊임없이 자기한테 어떤 굉장히 숙제만 줘요.
저는 이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돈을 잘 벌고 진짜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휴식의 중요성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뭐 세계 최고의 어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도 1년에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쉽니다. 왜냐하면 그 휴식이 있어야만 뇌가 내 브레인이 제대로 돌아가고 내 육체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굉장히 그 번아웃에 그 미국의 로버트 교수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기계는 스톱 버튼을 누르면 멈추지만 인간은 스톱 버튼을 멈춰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 내 뇌가 살아 숨쉬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양질의 휴식,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이거의 중요성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하루에 5분이라도 운동을 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해요. 운동하는 거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운동에 소질도 없고 진짜 뭐 정말 게으른데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그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게 전 번아웃에 굉장히 많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